가면라이더 괴담. 이건 벌써 50년은 된 오래된 이야기다. 당시 가면라이더 카드가 스낵 과자에 보너스로 딸려 있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엔 애들이 그걸 미친 듯이 모았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더 높은 번호를 가진 아이가 우쭐하고 그랬지. 새 카드를 얻으려고 용돈을 거의 다 쏟아붓는 애도 있었고 먼 동네까지 원정을 가는 애들도 있었다. 정작 스낵은 지독하게 맛이 없었다. 다들 과자는 먹지도 않고 봉지째 버리니까 방송에서도 문제를 삼았고 사회현상 같은 게 생기기도 했다. 조금 찾아보니 그 스낵이 발매된 게 1971년 가면라이더가 방영된 해였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보다 1년쯤 전의 일이다. 직접적으로 라이더 카드랑은 상관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험 때문에 나는 가면라이더 카드가 유행했을 때도 끝내 모으지 못했다. 이상하게 그 카드가 너무 무서워졌고 지금 생각하면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으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 그땐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나는 당시 카나가와현 가와사키 쪽에 살았다. 지금은 조금 깨끗해졌지만 그땐 공업지대 한가운데라 공장이 빼곡했지. 바다는 색깔이 말도 안 되게 이상했고 냄새도 끔찍했다. 나는 상점과 골목에 있는 집에 살았는데 우리 집은 공장은 아니고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일하셨다. 그땐 게임도 없었으니까 아이들이 전부 밖에서 뛰어놀았다. 공원에서 공놀이를 해도 지금처럼 뭐라 하는 불편러들도 없고, 그리고 동네엔 다가시야라는 불량식품을 파는 허름한 구멍가게가 여기저기 있었다. 5엔, 10엔짜리 과자도 있었고 당첨되면 하나 더 주는 뽑기도 많았다. 나는 학교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는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놀던 같은 반 친구 키다가 말했다. 내가 새로운 구멍가게를 찾았다? 나는 말했다. 내가 모르는 가게가 어딨어? 있다니까? 학교 끝나고 가보자. 그래서 우린 책가방을 맨 채로 키다를 따라갔다. 평소 통학로를 벗어나 운하의 다리를 건너고 중소공장이 빽빽한 지역으로 들어갔다. 여기저기서 기계 깎는 금소금이 들리고 공기엔 금속 약품 냄새가 가득했다. 이런데 가게가 있겠냐? 애들이 올 때도 아니고. 내가 하는 말에 키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좁고 냄새나는 골목으로 계속 걸어갔다. 아마 근처에서 용접이나 도금 작업을 했던 것 같다. 그러다 키다가 손가락으로 어디인가 가리켰다. 땡땡 발동기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보였다. 야, 저건 가게 아니잖아. 키다가 가리킨 곳은 한잣집 같은 건물이었다. 옛날에는 그런 집들이 꽤 있었다. 안은 3분의 2가 거의 소규모 공장 같았다. 부품, 공구, 그리고 경차 반쪽 크기쯤 되는 큰 기계까지 있었다. 그 오른쪽 벽에 과자가 조금 쌓여있긴 했는데 흔한 식초 오징어, 뽑기 과자 같은 것들 뿐이었다. 이걸 보러 30분이나 왔다고? 실망스러웠다. 그때 키다가 말했다. 잘 들어, 여기 엄청난 과자가 있어. 그러더니 기계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 어른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또 왔어요. 문초코 주세요.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은 금속 가면을 쓰고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용접할 때 쓰는 보호면이었다. 그 사람은 우리보다 약간 큰 정도였고 목소리는 금속을 통과한 듯 낮고 둔탁했다. 그 사람은 응 하고 나지막히 말하더니 금속 캔을 열었다. 키다가 말했다. 문초코 2개요. 40엔을 내자 그는 캔 안에서 은박지에 쌓인 10cm 정도 길쭉한 물건을 꺼내 건네줬다. 밖으로 나와 포장을 보니 제조사도 아무것도 없이 파란 글씨로 문초코라고만 쓰여 있었다. 키다는 신나게 은박지를 찢고 안에 든 길쭉한 초콜릿 절반을 나에게 줬다. 반신반의하며 먹어봤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다. 겉은 바삭한데 안에는 묘하게 끈적하고 달콤한 액체가 들어있어서 혀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나는 즉시 문초코 2개를 사서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키다는 먹고 난 은박지를 펼쳐 손바닥에 무언가 파란 카드 같은 걸 올려놓고 햇빛에 비춰보고 있었다. 그거 뭐야? 뽑기 카드야. 이렇게 하늘 위로 들어서 달 풍경이 비쳐 보이면 당첨이거든? 그쵸 아저씨? 용접면을 쓴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당첨이 나오면 달의 세계로 초대해준단다. 나는 내가 뽑은 카드를 비춰봤지만 그냥 파란 셀로판지였다. 나는 아저씨가 만지고 있던 기계가 신기해서 물었다. 아저씨, 그건 뭐예요? 아저씨는 말했다. 우주선이야.
거의 완성됐는데 아직 심장이 없단다. 그는 기계의 중앙을 가리켰다. 거긴 금속이 아니라 축구공보다 조금 더 큰 옅은 푸른색 유리 구체가 끼워져 있었다. 그게 심장부예요? 그래.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우주선이라기엔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아예 없었으니까. 아저씨는 덧붙였다. 문초코 맛있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거야. 너희 학교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주렴. 그날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말했다. 내일부터 매일 오자. 다른 애들도 데려오자.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또 그 가게에 갔다. 새로운 애들까지 전부 문초코를 먹고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 후로 손님은 점점 늘어서 매일 20명 가까이 아이들이 몰려왔다. 문초코가 떨어질까 걱정했지만 아저씨는 계속해서 뒤에서 캔을 꺼내왔다. 기계도 날이 갈수록 매끄럽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가게 안에는 아이들이 10명 정도 있었다. 그때 후지시마란 아이가 갑자기 외쳤다. 달 풍경이다. 후지시마는 파란 카드를 하늘에 비춰보고 말했다. 내가 바로 빼앗아 비춰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야, 뻥치지 마. 내가 소리친 뒤 아저씨가 후지시마에게 물었다. 달의 풍경이 어땠니? 후지시마는 기쁜 듯 말했다. 미국 깃발이 있었어요. 아폴로가 꽂은 거요. 아저씨는 말했다. 오, 그래 맞다. 당첨이네. 그는 후지시마에게 종이를 내밀고 이름과 주소를 적게 했다. 병품이 집으로 보내지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에 어둠 속에서 일이 벌어졌다. 후지시마가 트럭에 치여 죽은 것이다. 시신은 끔찍하게도 몸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있었다. 목격자는 없었지만 아버지 말로는 그 시간대 다니는 대형 트럭은 한정되어 있어서 범인은 금방 잡힐 거라고 했다. 우리는 담임에게 소식을 들었을 때 말문이 막혔지만 그날 방과 후에도 또 문초코를 먹으러 갔다. 정신이 마비된 것처럼 마치 문초코에 중독된 것처럼. 하지만 가게는 닫혀 있었다. 유리문에는 검은 종이가 붙어 있었고 해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팻말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우리 모두 후지시마의 죽음보다 그것에 더 충격을 받았다. 더 이상 문초코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에 말이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중독 같았다. 며칠 뒤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후지시마의 장례식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머리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5일이 지나 머리가 없는 채로 장례가 치러졌고 나는 같은 반 친구로서 참석했다. 하지만 나는 문초코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혼자 그 가게에 갔지만 계속 닫힌 채였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하고 가게에 갔을 때였다. 가게 안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였다. 검은 종이 아래 아주 작은 틈이 있어서 나는 배를 깔고 들여다봤다. 그 기계에 우주선이 보였다. 빠바박하고 푸른 빛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의 유리 구체 안엔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후지시마의 얼굴이었다. 후지시마의 얼굴과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지금 생각하면 좁은 틈으로 겨우 본 거라 착각일 수도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일 리 없잖나. 그로부터 2주 뒤 용기를 내서 다시 가봤다. 하지만 가게는 건물 자체가 사라지고 설사 울타리만 남은 빈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후지시마를 친 트럭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5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공소시효도 지났겠지. 이게 내 이야기의 전부다. 그리고 이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렵 항만 근처의 화학 공장에서 폭발이 있었다. 밤중이었는데 나처럼 환해질 정도였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그래도 나는 후지시마가 당첨된 달의 풍경을 본 그 순간과 그 아이가 죽은 사건을 지금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가면 라이더 카드가 아무리 유행해도 나는 끝내 손도 대지 못했다.